말 같아선 속보로 하고 싶지만 대신에 말을 빨리 하면 속보가 됩니다. 자,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박수 어떻게 치고 있어요? 왜요? 왜? 이렇게 치고 있죠. 자, 보세요. 박수를 치면 진짜 잘 된 거. 아, 이거 어느 정도 괜찮은 건데 이건 뭐였어? 안 됐다고? 자,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일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하나하나씩 풀어볼게요. 우선은 오늘 그러니까 22일입니다. 12월 22일 오후 5시 조금 넘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문을 발표를 했어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죠. 일반인들은 양도세를 안 내니까 대주주 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한다. 요거 중요해요. 현행대로가. 자,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자,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바라고 또 이제 목소리를 내주셨던 금투세는 2년 유예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23년부터 시행하려던 걸 25년부터 시행한다. 물론 이제 그때도 가봐야겠습니다만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세율 22%. 3억 이상이 되면은 27.5%의 세율이 매겨지는. 그러니까 기본 공제 5천만 원까지는 공제해 주지만 5천만 원을 넘어서는 주식, 채권 뭐 이런 양도 소득에 대해서 22 혹은 27.5% 세금 물리는 거 금투세 2년 유예가 된다라는 거고. 하여튼 요거는 근데 국회 본회의는 23일 오후로 예정이 돼 있어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 이게 법이잖아. 법은 어디서 바꿉니까? 국회. 그것도 소위원회가 아니라 300명 다 참여하는, 물론 이제 결석하는 의원들도 계시겠지만 그 본회의에서 의장이 땅땅땅 해야 법으로서 이제 통과가 되는 거고, 오늘은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문만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들 아시다시피 예산안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세법이에요, 세법. 세법을 매년 개정하니까 세법 개정안 혹은 세제 개편안 이렇게 부르는 건데, 세법은 뭐죠? 돈을 국가가 걷는 거예요. 세수. 근데 예산은 뭐예요? 국가가 쓰는 돈. 그러니까 매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걷는 돈, 세법도 함께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산안 부수 법안. 거기 뭐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뭐 조세특례 제한법 여러 관련된 세법이 있어요. 그리고 금융투자 관련된 세금 제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12월 23일까지. 원래는 법적으로는 12월 2일까지 항상 예산안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안 지키십니다. 예, 그래서 옛날엔 거의 12월 30일을 넘어갔던 적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게 거래세부터 해야겠다. 거래세. 자, 거래세. 이 민주당에서 참 그 염원을 했던 거래세 인하. 이거 거래세 인하해달라고 한 투자자들은 거의 없는데, 예,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요구를 했죠. 지금은 0.23%입니다. 이거 코스피, 코스닥 조금 다르기는 한데 코스피 거래세에는 농특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포함해서 전체 내는 금액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데 어찌됐든 0.23이 내년에 0.20으로 낮아지고 24년도에 0.18, 25년도에 0.15%로 낮아지는데 요게 기존하고 어떻게 달라지느냐. 정부 안은 원래 뭐였냐면은 이게 원래 그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했던 계획이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거래세를 23년도부터 0.2, 25년부터 0.15로 낮추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들어간 게 바로 24년에 0.18%. 요게 하나가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25년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조금씩 더 계단식으로 낮춰. 이렇게 된 거죠. 기존에는 이런 계단이었다면 이제는 이 계단을 이렇게 낮춘다라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거 증권거래세라고 써야 되는데.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하가 된다. 요게 새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래세를 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양도세입니다. 주식 양도세.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죠. 대주주 양도세는 워딩이 이겁니다. 현행대로 과세. 아직 법안이 지금 다 타이핑 되진 않았다고요. 아직 잉크도 안 말랐어.
합의문만 나왔으니까 이제 법안 막 쓰고 있을 거야. 내일 이제 본회의 열어야 되니까. 근데 현행대로 하고 괄호에다가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 보유 금액이 얼마죠? 이제 다 알죠? 10억. 10억이고 이게 뭐 코스피는 보유율로는 1%, 코스닥은 2%, 뭐 코넥스는 4%이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쉽게 10억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주주 기준도 현행 그대로입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가족 합산 그대로. 이게 금투세 유예만큼이나 사람들이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피력을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원래 정부안은 양도세 기준, 대주주 기준을 10억이 아니라 원래 100억으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우리 윤창현 의원님 출연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던 것처럼. 근데 나중에 그러면 중간으로 절충점을 찾자. 50억? 20억? 30억? 근데 사실은 종목당 2, 30억만 돼도 사실 연말에 매도 폭탄이 나오는 게 좀 완화될 수 있겠다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현행대로 10억 유지. 근데 오케이 10억 유지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러면 가족 합산이라도 이거 좀 고쳐야지. 인당으로 가야지. 인당. 근데 이것도 그대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본인이 있죠. 자, 본인이 있죠. 옆에 배우자가 있겠죠. 그리고 위로 부모, 밑으로 자식. 까지가 가족 합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 그리고 손주까지. 이게 바로 가족 합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 삼성전자라고 칩시다. 삼성전자 5억을 갖고 있어. 야, 나는 이거 2배 가도 따블이 나도 대주주 될까 말까 이런 분들 있어. 근데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1억씩 갖고 계셔. 그럼 어떻게 돼요? 9억이죠. 찔끔만 오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쪽 집에서 1억씩 갖고 계셨대. 그럼 11억이죠. 그러면 나는 이거 소득 신고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에 연락이 오는 거야. 대주주 양도세 신고 안 하셨죠? 이거 그러면은 그 뭐라 해야 되나? 가산세까지 무셔야 됩니다. 성실 신고 안 하셨잖아요. 가산세까지 내서 뭐요? 나 이거 5억밖에 없는데 5억 밖에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조부모까지 싹 다 나도 모르는 사이 만약 손주가 있었어. 얘가 막 한 2억을 있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가족 합산 제도라도 없애야 된다라고 누누이 했던 건데 아직도 못 없어요. 이게 언제적이 만들어진 거 아닌지 알아요? 이게 옛날에 그잖아요. 차명 가족끼리 대주주 기준을 이제 빠져나가려고 차명으로 본인 돈을 이제 막 배우자 걸로 증여해놓고 부모 걸로 해놓고 자식 걸로 먼저 막 증여해놓고 자기 걸로 해놓으니까 이거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가족 합산 이렇게 막 해놓은 거예요, 다.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2023년도까지 유지해야 하는 기준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든 이건 안 바뀌었어요. 이거 예전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예전에 전 정권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3억 원으로 강화하려고 했다가 엄청나게 여론의 문매를 맞고 그냥 10억 원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이랬었잖아요. 그때도 엄청나게 이게 문제시 됐던 거였어요. 근데 대신에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대신에 가족 합산은 없애고 인당 기준으로 바꾸겠다라고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10억으로 올라가면서 없던 일로 백도가 됐던 거거든요. 이건 바뀌어야 되는데. 저거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돈을 내는 거잖아요. 팔지도 않았는데. 양도세의 기준은 뭐냐면 양도했을 때 내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을 때 내는 건 보유세지. 이건 대주주 양도세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양도를 해서 차익이 생기면 거기에서 뭐 22%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양도해서 생긴 차익,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양도차익과세예요. 정확한 워딩은.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금투세 관련된 좀 코멘트를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2년만 유예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2년 뒤에는 시행한다라는 뜻이겠죠. 25년부터.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역시 나한테 많이 배운 PD.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울퉁불퉁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그 자가를 일일이 개인들이 골라내서 무릎에 피나면서 뛰고 있는 제 운동장이니 고른 운동장, 제대로 된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세금을 걷어라. 왜 자갈밭에서 세금은 영국 EPL 수준의 구장 사용료를 내듯이 내야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제가 계속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그 2년 동안 이제 그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좋아요. 모두가 해야 돼요. 이거 뭐 누구한테만 시킬 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야식 잡설 찍어서 올리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릴레이 세미나도 하고, 그렇죠? 뭐 IPO 제도도 개선을 하고, 그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럴 때 소액주주 보호 방안 이런 것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근데 아직은 미진해.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도 해소를 해야 되고, 그렇죠? 개미들만 지켜나가는 이 시장도 굉장히 좀 클린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직 멉니다. 계속 우리가 뭐 거버넌스 이슈를 좀 강조를 하긴 합니다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첫발이다,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하는 게 상법 개정. 상법 382조 3항. 이사의 충실 의무. 그러니까 이사가 회사를 대리하여가 아니라 회사와 모든 주주를 대리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처럼 소송의 천국을 만들자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경영자들이 주주를 대리해서 경영을 하는 이사들, 그 대리인들이 정말 주주 무서운 줄 알고 경영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어야만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금을 내더라도 아깝지 않은 금융시장이 되는 거죠. 앞으로 2년 동안은 그걸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관심 없더라도, 그게 뭐 중요해? 어렵더라도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산을 좌우하는 겁니다. 코스피 PER 언제까지 8배, 12배 받고 있을 거야. 대만은 15배 막 이렇게 받고 있는데, 또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주주 환원율, 자사주 매입 소각, 뭐 배당까지 다 합친 주주 환원율, 진짜 한 대만까지만큼이라도 좀 올라가야, 진짜 저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만큼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여러 번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그거 참고하시고. 하여튼 2년 뒤에는 2025년에는 이 금투세 내자. 아깝지 않다. 그래, 이 정도 우리 시장 이제 밸류에이션 받을 수 있고, 이 정도로 건전해졌고, 이 정도로 고른 운동장이 됐다면 이제는 금투세 내자. 이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상 하나 받았다고 이게 부채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언론 부문 혁신가상에 빛나는 이대호 기자, 한국기업 거버넌스 대상, 이런 거 꼭 상 받았다고 제가 이제 목소리 내는 건 아니고, 이게 저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저는 뭐 대주주 양도세 낼 지금 짬도 안 되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스피 밸류에이션 10배에서 15배로 올라가면 앉은 자리에서 자산이 50% 늘어나는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국부가 50%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시장 만들자고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도 자금을 조달할 때 훨씬 더 유리한 환경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Y스트릿이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뛰겠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요것도, 요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영상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까먹지 않게 지금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